항상 이 자리는 떨립니다.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자, 오늘은 일단 뭐 설교라면 또 설교고 아니면 교육이라면 교육인 말씀을 제가 오늘 좀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목사님께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받았잖아요. 이제 뭐 한 딱 4개월 된 아이들을 받아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젖병 물고 있는 애들을 데리고 뭘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고, 또 그 아이들이 발전해서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 우리 대전 겨자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부모이거나 아니면 언젠간 부모가 될 사람들이 앉아 계시죠. 뭐 아니면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도, 이 앞에 어린 자녀들도 결국 우리가 부모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한결같은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잘 커졌으면 하는 바람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그 잘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고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아는 그런데요, 아이를 사랑하는 우리가 모성애나 부성애 이런 의욕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 본능적으로 생기는 것이 모성애와 부성애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성애, 부성애는요, 본능이라기보다 오히려 책임감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 세상에 태어난 작은 생명, 아무것도 못해요. 그쵸? 그런 작은 생명을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바르게 그 습관을 들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오히려 책임감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육아는 본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애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이뤄내는 성숙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바르게 이끌라고 대리 통치자의 권위, 우리 부모에게 그 권위와 사명을 위임하셨어요. 자, 그렇게 부모는 바른 권위 아래서 자녀를 우리가 키워 나가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모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지금 탁 떠오르는 권위가 무엇일까요?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요, 그 권위라는 것을요, 엄격함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맞지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엄격함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그 엄격함이요, 내가 부모니까 네가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야 해, 이런 강압적인 엄격함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그 안에 고정된 원칙과 자녀와 부모 간에 그리고 규칙을 세우고 우리가 그것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키게 우리가 엄중함을 부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행위나 어떤 말이나 습관들을 하지 마, 이건 안 되라고 원칙을 두고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가 오늘은 돼, 내일은 안 돼, 허락해주고 오늘은 해주고 내일은 허락해주지 않고, 그런 권위적인 부모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 내일 맛있는 거 먹을까? 우리 내일 여행을 갈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안 지켜요, 부모님들이. 막 이유를 대고 또 미안해 하면서 계속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안 지키는 권위적인 부모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자녀들 앞에 자신의 감정을요, 다 고스란히 막 쏟아내는 거예요. 화나죠,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요, 화를 내야 될 것인지 자녀들을 데리고 잘 교육해야 될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앞에 우리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부모 또한 권위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자, 지혜로운 부모가 지혜로운 자녀를 기르듯이 무엇이 자녀를 위한 우리가 바른 행위인지, 그리고 부모가 분별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지혜,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른 권위 아래서요, 자녀에게 반드시 우리가 가르쳐야 될 덕목들이 있어요. 저희가 학교 커리큘럼이 조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에 이 부분이 아이들의 성품 교육인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 중 일부분을 오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들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전부 알 법한 덕목들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걸 들으면서 내가 내 자녀를 지금 이렇게 키웠나? 잘 키워내고 있나? 그거를 하나하나 짚어보시면 이보다 어려운 덕목도 없을 것입니다. 자, 저희 학교에는요, 아이들이 두 돌이 되기 전에 지금 이 10가지 덕목의 수준에 맞게, 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지금 이제 이야기해드릴 덕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어려야만 되는 교육은 아니에요. 뭐 나는 해당 사항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찍부터 시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너무 쉽고. 하지만 제가요, 아무리 일찍부터 가르쳐 드려도요, 못하는 부모도 있다는 것입니까? 끝끝내는 못하세요. 자, 그렇듯이 그러면 반대로 늦게 시작을 했어도 부모의 바른 권위로 이뤄내는 부모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왜 늦어도 할 수 있냐면 지금 말하는 덕목들은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부모에게 유전적으로 받는 기질이 아니에요. 성향? 그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기질이 아니라 훈련으로 길러지는, 말을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시켜서 길러지는 성품, 즉 성격이 되는 습관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순종이에요. 자, 순종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들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12개월 돌 지난 아이들, 두 돌은 안 됐어요. 이 아이들의 자료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음 단계로 키워나가고 그 다음 단계로 키워나가는 것이거든요. 자, 순종이란 부모님이나 교회 선생님이나 그리고 목사님이나 이런 말들을 바르게 알려주는 말들을 어떻게 아이들을 기쁘게 따르는 마음입니다. 저는요, 이 10가지 덕목 중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덕목들도 자녀가 잘 따라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순종. 날 낳아주셨어요. 그리고 내 눈앞에 보여요, 자녀들아. 그리고 살아계셔요. 그런 부모님들 말도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냐는 것입니다. 자, 영상 틀어주세요. 주세요. 여기. 짧지요? 아쉽지요? 자, 저렇게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무언가를 만지려고 할 때 이리 와. 이렇게 짧고 명확한 말로 아이들을 지시하고 그 말을 따를 때 우리가 칭찬을 해줍니다. 일단 이것이 아이들이 돌 전이나 돌 바로 직전에 일단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두 돌도 안 된 아이들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해놓고요, 선생님들 반응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게 만지려고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대요. 안 돼요. 계속 대고 있어요. 안 돼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웃으면서 이것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냥 넘긴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평생 하는 거지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정직은요. 두 번째로 정직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 자, 이 부분에서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부모가 먼저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진실됨을 배우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부모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부모가 맨날 약속을 어겨요. 이게 얼마나 불만이 아이들이 그게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자꾸 미루고 변명을 한다면 그 아이도 그럼 뭐예요? 자라서 변명하더라고요. 변명하는 성품을 가지고 자라는 것입니다. 자, 하민이가요, 이 아이 수준에 맞는 거, 돌 지난 아이들. 어느 날 과자를 먹다 과자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을 살펴요. 그러다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왜 주변을 살필까요? 원래 주워 먹으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눈치를 보면서 내가 정말 안 돼도 아니고 고개를 저으면 웃으면서 그걸 저에게 갖다 줍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행위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요,
안 된다는 말을 안 가르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왜요? 그게 무슨 근거일까요? 그럼 자녀들이요, 잘못된 행동을 해요, 위험한 행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잘한다, 니들 그냥 그렇게 계속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그게 자존감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계속 그렇게 우리가 결론은 그래,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야 하는 건 계속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계속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안 되는 걸 알아야 아이들이요, 나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나쁜 자리나 나쁜 행동 앞에서요. 그리고 그럴 때 아이들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밑에 제가 조금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조금 적어놨죠. 마음의 괴로움, 육체의 힘듦, 그리고 오래 기다리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참는 마음입니다. 자, 아이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요즘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그래요. 조금만 힘든 주제가 주어지면 못해요. 저 몰라요. 이렇게 울고 떼쓰고 도전하려 하지 않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어요. 요즘 직장들도 난리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해서 다니는데 만약에 위상사가 조금 싫은 말을 했어요. 연락도 없이 다음날 출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견뎌내는 힘이 너무 약합니다. 영상 지금 10일, 얘는 돌도 안 됐어요. 자, 틀어주세요. 이번 자료 좀 많아요. 기다려. 해, 이제 해. 지금 아직 11개월이라 기다려라는 말은 하는데 해 이거는 못해요. 먹어 이거는 몰라가지고. 그런데 저걸 보실 때 지금 다른 또 영상이 나오는데 보실 때 아이들 손을 잘 보세요. 처음엔 울어요. 그러다 울음을 멈추고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손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자, 그 다음 14개월 하민입니다. 기다려, 옳지, 기다려. 하민 이제 먹어도 돼. 먹어. 잘했어요. 최고. 하이파이브.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16개월 된 민주입니다. 기다려. 안 돼. 손을 좀 잘 보세요. 그 손가락 보십시오. 계속 저렇게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이제 먹어요. 잘했어요. 애기 최고. 하이파이브. 예. 춤춰주세요, 민주 춤. 서비스도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라미는 이제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이 아이는 먹뱃을 하더라고요. 요즘 소위 들어주세요. 깎아 여기다 주세요, 여기. 옳지. 이제 기다려. 소람아, 이제 다시 먹어. 먹어도 돼. 그래, 이제 최고. 먹어요. 먹다가 다시 내려놓는 잘했어요. 건 쟤들한테 정말 큰일인 거예요. 그런데 저 정도의 이제 어르신들이 볼 때는 이게 별게 아닌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시간이 저희가 2배로 속도를 냈잖아요. 감았잖아요. 1분의 시간이 넘도록 아이들이 기다린 겁니다. 자, 그렇게 영아기 아이들에게 주세요, 감사합니다를 알아듣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다음은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부분을 인내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간식이나 장난감을 줄 때 기다려라고 미리 알려주고 그 말을 따르면 주는 거예요. 자, 눈앞에 먹을 게 있을 때 얘들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육체가 힘들겠습니까? 얘들이 가장 힘든 건 이 일이에요. 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도 나도 우리 애 어렸을 때 저렇게 가르쳤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랬었는데지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아이들이 커서 현재 저런 인내력을 지니고 조금 더 큰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일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경건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그랬죠. 무엇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 우리가 성경,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대전 겨자씨 교인들도 성경 우리 교인처럼 많이 하는 분들 없으실걸요? 제가 볼 땐. 그런데요, 그것이요, 지식으로만 우리가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 나의 지식, 성경적 지식. 행함이 함께 가지 않으면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행함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 가정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말씀 전체 66권대로 살지 못해요. 하지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지요. 저거 움직이는 거 아니고 사진이에요. 저렇게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서나면 이렇게 간식통을 놓고 이렇게 앞에 하고 있죠. 저걸 안 하면 간식 뚜껑이 열리지가 않아요. 열어주길 기다리는, 기도가 끝나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매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선생님들이 식기도를 뭐 민주 맡은 선생님이, 그 다음날은 또 뭐 하민이 맡은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대신해서 하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나중에 스스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뭐 다이리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자, 절제.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하지 않고 스스로 조절하는 힘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제력이 없는 분이십니다. 절제를 못하니 우리가 아이들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절제를 못하고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뭐 남의 것을 탐하고, 그리고 욕을 하고, 이런 절제력 없는 삶이 끝까지 이 자녀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요, 이 어린,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 학교는 정해진 간식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쉬는 시간이 있고, 또 저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잠을 자야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 패턴을 짰어요. 그렇게 하고 울거나 때를 쓸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울지 말고 달래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기다려줍니다. 아이들이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즘 엄마들 아이들 울면 큰일 나는 줄 알더라고요. 뭐 요즘 핸드폰도 보면 난리가 나요. 애기 울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러시는데, 그 시기는요, 우는 게 맞아요. 아이 때는요, 우는 게 뭐예요? 말이고 감정입니다. 그런데 안 울면, 애들이 안 울고 가만히 배고픈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는 아픈 겁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절제가 되는데 부모 앞에서 완전 다른 아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들어주니까 그렇죠. 어떻게 들어주냐면, 이번 한 번만, 이거 우리 부모님들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학부모님들.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말은요, 여러분, 이번 한 번은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평생 살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평생을 그렇게 하고 살으라는 소리를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 한 번이 아이들의 잘못된 습관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마음입니다. 저 반이 지금 만 6세 반 아이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저희가 찍은 거예요. 저 아이들도 청소를 해놓고 더러워요. 더러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다시 하더라도 결론은 학교에서 이런 걸 책임감을 만들어주기 위해 청소구역을 정해서 시키고, 우리가 다시 아이들이 가고 할지언정,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일을 책임지게 하고 벌을 줍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애들이 서열 1번이에요. 잘못을 저질러서 학교에서 벌을 받는 모습까지도 부모님들이 마음을 너무 아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책임감 없는 자녀로 키워서 자기 자신을, 아이들이 커서 스스로 정말 책임져야 할 때 아이들이 그걸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안 그러면 그걸 못하고 나중에 정말 성인이 됐을 때 부모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살아가실 거면 사실 그렇게 키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또 얘기해드리고 또 얘기해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서
그냥 그런 모습으로 키우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째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을 생각하고 다정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배려예요. 이것이 최근 아이들이요, 자신의 감정이 조금만 상해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요즘 밖에 공교육을 보면. 그래서 부모에게 거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고 화날 때 손이나 발이 바로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사실은 아이들이 마음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자기 조절 능력과 아이들이 남의 마음을 읽는 지금처럼 배려나 공감 능력을 이것을 부모들이 길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꾸준하게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서 만들어내는 성품입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임시야 이거 줘. 조심하게 물어서. 여기 시원이 좀 넣어줘. 자, 애들이요. 놀이 중 장난감을 나누거나 특히 먹을 것을 나누는 건요, 이 시기에 세상 전부를 나눠준 거 맞죠? 그렇죠? 세상 전부를 나눠준 거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려하고 양보를 배웁니다. 그리고 저렇게 좀 전처럼 친구가 울면 울지 마. 우리가 이제 먼저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울지 마. 괜찮아. 이렇게 해주면 이걸 이제 알아듣게 돼요, 아이들이. 그러면 저렇게 가가지고 막 애가 달아요. 민주는 이제 조금 그걸 알아가지고 시원이나 누가 이제 울면 가가지고 이렇게 콧구멍에 손을 넣고 쉿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치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공감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저런 것이 저렇게 꾸준히 길러져야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도 배려라는 감정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감사. 작은 일에도 자동으로 저렇게 되는 거라. 자,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를 위해 당연히 누군가 그냥 해주거나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모든 게 감사할 일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조카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디모데나 사무엘이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엄마가 제 동생이 막 난리에 팔자부터 저것들이 말을 안 들어서 사람 죽겠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그건 누구 감정이에요? 화가 나 죽겠는 거. 엄마 감정이에요. 애들은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건 엄마의 감정이고 그럼 저는 웃으면서 그래요. 제 동생에게 자, 네 앞에 저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다니고 그럴 수 있는 것, 건강하게 그럴 수 있는 것에 감사해라. 그리고 가르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죠? 과자를 주지 않았는데 들고만 있으면 무한반복이에요. 무슨 백만수물들도 아니고 감사를 계속 한다고 해요. 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렇게 과자 하나에도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고 저게 그냥 되는 걸까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하기까지 수많은 과자들을 들고 하면 줄 거야. 막 난리에 빨리 안 준다. 그럼 그게 A 입으로 들어간 게 우리 입으로 들어가요. 선생님들이 많은 과자를 드셨어요. 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많이 울었습니다. 슬퍼서. 과자가 손에 안 쥐어지니까.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아이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습관을 만들어 주기에 너무 저 때는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요, 점점 커가요. 저 시기가 지나고 그러면 그것만 아시면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몇 배의 수고와 더 많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근면입니다. 부모님들이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아이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 아이들이요, 30개월 좀 넘은 아이들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을 지금 이 모습도 그렇지만 우리가 농사짓기 할 때 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요. 아이들의 성향이 많이 드러납니다. 자, 날이 더운 날이에요. 어떤 아이는요, 땀을 뻘뻘 흘리고 온몸이 다 젖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놓지 않고. 자,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안에 사실은 뭐가 들어있냐? 자기 그 맡은 곳에 책임감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아이는요, 장갑만 끼고요,
이렇게 하고 서갖고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집에서요, 아이들이요, 말과 손가락질만 하면 부모님들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근면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아이들이 못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저렇게 아이들이 오면, 학교에 오면 일단 옷을 벗어요. 그리고 다 자기 옷걸이에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깨갱발을 짚고 옷걸이에 자기들이 걸어요. 걸어서 보관을 하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개는 것도 보셨죠? 그리고 체육복으로 아이들이 갈아입어요,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다시 또 집에 갈 때 교복을 입어야 돼요. 그 반복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집에 갈 때 보이시죠? 가방도 얼마나 빵빵해, 저렇게. 저렇게 자기 것을요, 그렇게 챙겨요, 애들이. 끝끝내는 챙겨서 가방을 싸고 야무지게 집에 갑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금 만 3세 아이들이 그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니까 민주가 여자애라 좀 빨라요. 저거를 지 오빠 가방을 짚고 메고 오빠 도시락통, 오빠 가방까지 챙기고 집에 가겠다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배워지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할 때 우리는 어른들은 뭘 하면 될까요? 뭘 해야 할까요? 애들이 하는 일을 나서서 우리가 해줘요? 그게 아니라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기다리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저희는 입으로 아이들을 계속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래도 지들이 하겠다고 하다가 정말 이 첫 단추가 안 풀려서 끙끙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했을 때 우리가 최소한의 도움만 주는 것입니다. 그걸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못 봐요, 부모님들이. 그거를 못 참고 계시더라고요. 다 해주세요. 아이들이 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뺏고. 왜? 부모가 속이 터지니까. 성질 급한 부모님들. 아니면 어떤 부모님,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세요. 아주 쿨하게 놔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네 일이니까 네가 해 하고 본인은 본인 일을 하시든지 방에 들어가시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방치예요. 우리가 끝끝내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다음은 10번째 겸손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자, 이 덕목 또한 양육자인 부모님이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를 아이들에게 사실은 인정해야 돼요. 실수를 했을 때, 약속을 못 지켰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미안해. 엄마가 오늘 이렇게 화가 났어. 엄마도 화날 때가 있었는데 너희들에게 화를 내서 미안해.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돌된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것을 가르치는데 정말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이걸 시키는데 뭐를 안다고 그걸 하기 싫어갖고 정말 3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처음 고집을 꺾을 때.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한 번을 꺾으면 그 다음은 더 짧게, 그 다음 또 더 짧게 아이들 시간이 적어져요. 그런 다음에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무언가를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한 번만 해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앞에서 잘못했다고 아이들이요. 벌써 우리의 표정과 그런 것들을 보고 깨닫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이제 말로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과도요, 그냥 미안해 이게 아니라 뭐냐면, 누구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이렇게 해서 미안해. 이제 어떻게 할게. 그걸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들어주세요. 나리야, 내가 나리한테 소리 지르는 거 미안해. 다음부터 그러지 마. 미안해, 내가 큰 거 미안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아니, 목소리도 똑같아서 나리야, 리아야 해서 서로 하는 건 줄 알았지.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하필 딱 이때 또 잘못을 해갖고 싸워갖고 이 영상을 찍었는데 누가 보면 이게 우리가 컨셉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그냥 마침 싸웠어요. 사과하는 모습을 선생님들이 귀여워서 담아놓으셨더라고요. 자, 저는 학교에서 훈육에 대해 조금 엄격한 편입니다, 여러분. 왜냐, 그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이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저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요. 그것이 또 더 우선이고요.
그래서 학교를 하면서 근데 깨달은 것이요. 그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뭐냐?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가진 기질. 그것을 깨고 그 자리에 바른 성품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넣어주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가장 어려울까요? 그것이. 학교에서는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들이요 계속 반복되는 교육이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성품을 자녀의 평생의 자기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누구냐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제가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부모가요 본인이 모르는 기질들이 사실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나쁜 기질을 깨닫고 알아야만 결론은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자녀들을 잘 케어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학교에서 규칙을 어기면요. 그에 따른 벌이 있다고 아이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애들 사이에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체험 수업을 가야 해요. 그런데 그 어떠한 잘못을 해서 이번엔 못 가라고 제 입에서 나오면 그냥 아이들은 못 가는 줄 알아요. 저도 마음은 좋진 않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무조건 그 규칙을 지키게 하고 못 가게 하냐면 이 아이들이 그래야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졸업을 해요, 이제. 아이들이요. 졸업을 하면 학교의 규칙에서 아이들은 떠나요. 그러면 누구의 규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부모예요. 부모입니다. 부모 권위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 그런데 부모님들이 학교와 하나가 잘 돼서 부모의 권위에 자녀에게 절대 허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원칙과 규칙이 그 안에 있다면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가정에서 바르게 가르치셨겠지요. 자, 그런데요. 아이들이 그것이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자기 성품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되고 말 그대로 그런데 반대로 학교에서 가르친 정반대의 권위로 지금은 좀 못하고 있지만 전 졸업생까지는 제가 기숙사에서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만 아이들을 금요일 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겨우 3일 정도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이 관리를 해요. 그런데 집에를 가면 부모님들이 다정한 부모님만 하고 싶고 엄마 하고 싶고 아빠 하고 싶고 그리고 친구 같은 부모님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빙자해서 처벌을 가해야 할 일들에 부모님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요, 아이들하고 마찰을 불편해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마음의 마찰. 그걸 너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생각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요. 아이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요. 너무 잘 알고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천적으로요. 아무리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도요. 그걸 다듬어 주지 않으면 부모가 교육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그건 방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스스로 가장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가 되냐면 자기 스스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제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을 성품 교육이라고 아까 했죠. 그렇다고 공부를 안 가르치는 건 또 아니에요. 학교니까 공부 당연히 가르쳐야 되지요. 다만 교육의 중심을 바른 성품 교육에 두는 것입니다. 자요, 그 성품 교육 안에서 아이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공부할 때 이것이 없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그것을 토대로 공부가 쌓여가게 됩니다. 그럼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요,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큰 아이들도 받아보고 연령대로 받아봤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해봤지만 결론은 그래요. 이게 쪽쪽이 입에 물고 입학하는 아이들이 확실히 빠른 건 사실입니다. 왜냐? 백지잖아요, 아이들이요. 무엇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6개월부터 2돌까지 습관을 만들어지게 충분히 반복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7살이 되는 시점까지요.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저희도 이제 프로그램이 저희만의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영재, 웨슬러나 이런 부분의 아이들을 머리가 좋은 아이들을 받는 게 아니라 머리를 IQ를 좋게 만드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재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놀이 위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반이 지금 만 6세이고 100일 때부터 오진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만 3세 때 교육을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는 사실은 IQ 검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병찬이 어머니께서 이제 어떤 일로 아이 심리 검사랑 이런 걸 하면서 IQ 검사를 하셔서 이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병찬이가 평균보다 조금 높게 이제 지능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럼 다른 아이들은 어떨까? 몇이나 나올까? 그래서 전원 검사를 시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병찬이 저희가 지금 이거는 학교에서 여기 웩슬러 프로그램이라고 저 보시다시피 병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저희 학교에서도 이걸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판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병찬이부터 전부 다 전체 아이들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놀랐어요. 저도 높게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지금 병찬이는 115가 나왔고 저희가 뭐 상위 몇 프로 굳이 그거를 이제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원래 100이 기본이에요, 아이들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100 위로 이제 조금 우수하다,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은하. 근데 저기 그래프가 지금 있지요. 높은 곳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아이들이 기억력이에요. 암기력이요. 그게 일단 아이들이 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IQ가 지금 유아는 7세예요. 한 살이 더 많은데 그렇게 되면 7세는 IQ 검사할 때 더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IQ가 134가 나왔고 상위 1점 거의 2% 안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입니다. 137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상위 1% 안쪽 0. 몇 프로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 아이들이요 만 3세 때 왔는데 4개월 때 온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좋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예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 단계로 가고 그 다음부터 7세까지는 이런 교육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의 결과물이 나오게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리리아반은 뭐 더 저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많은 것을 오픈하긴 좀 그렇지만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지금 아이들이 글씨를 저 아이들이 읽고 쓰고 시작을 했습니다. 쓰기 시작했어요. 많이 어려운 받침이 아닌 것들은 그 반 전체가 다 하고요. 가장 빠른 소위 영상이요. 뒤에 거. 네. 지금 만 3세 45개월이에요. 아빠의 꽃다발. 여러분, 우리 꽃님 반은 예쁘게 꾸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말했습니다. 별을 만들어 붙여요. 새둥이로 꽃을 잡아 예쁘게 꾸며요. 그러자 연지가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향기 좋은 꽃은 진짜 꽃으로 꾸며요. 제가 꽃을 가져올게요. 자, 지금 보신 영상은 외워서 한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빼서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녹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희 같은 경우는 아마 언어 영역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특별해요, 아이가. 왜냐, 저렇게 아이가요, 이 문장을 뭐 꽃다발 이렇게 읽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다 붙여서 지금 아이가 읽고 있잖아요. 그건 정말 7살이 돼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참 굉장히 뛰어난, 저도 조금 많이 놀랐어요. 저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지금 커가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신 것들이요, 결론은 그래요. 꾸준한 교육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반 어머니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 내 아이가 저렇게 머리가 좋았어, IQ가 좋았어, 어머 웬일이야. 이거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좋게 아이들을 다듬어서 머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걸 뭐 해야 돼요, 우리가요? 유지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만 7세, 이제 6세예요. 7세부터 아이들이요, 거의 13세까지 또
하나의 저희가 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IQ가 떨어지지 않게 8세부터 13세까지는 본인 것이 IQ들이 되도록 고착화 작업을 시켜야 됩니다. 자, 왜냐 13세까지는 아이들이 뇌가 계속 발달할 수 있어요.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뭐냐? 관리가 안 되면 떨어져요. 아이들이. 이것을 갖고 있는 걸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재로 자랄 수도 있고 결론은 분재로 자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복과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좋은 습관의 형성으로 만들어진 아이들. 그것을 유지하고 고착화시키는 것은 바로 누구다? 네, 교회와 학교도 같이 가요. 그런데 결론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똑같이 이 습관들이 이루어질 때 아이들이 그것을 다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게 유아기를 단단하게 해서 성품 교육을 해냈다면 자, 청년기 그리고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그 성품 또한 본인의 것으로 아이들이 고착화돼 있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아니면 또 조금 더 멀리 가서 저는 이제 이 욕심까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기질을 버리고 그 안에 좋은 성품을 넣어서 그렇게 아이들이 자랐어요. 그럼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잘못된 유전적인 것을 스스로 아이들이 끊고 자기들이 배운 대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결과까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하고 자녀들을 절제하고 경건한 교육이 꼭 필수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신 부모님들 많으시죠? 힘드신가요? 근데요, 하지만 그게 힘들겠지만 결국은 그 교육들이 아이들이 우리의 인내의 과정이 미래의 그 자녀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부모, 우리 자신 또한 평안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주 얘기해요. 그쵸? 그래야 우리가 힘들지 않다. 노년이. 사실 만약에 나중에 다 이제 우리가 보호받을 나이에 그때까지 자녀를 보호해야 되냐는 것이죠. 하면 자녀의 습관을 방치하시는 분들, 부모님들 결국 자녀들과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평생 피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들 자녀를 이제 양육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아,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크면 알아서 잘 하겠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요. 자, 사소한 문제들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런 태도들, 결론은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핑계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자녀가 대학을 갔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는 그 시기가 자기 할 일을요, 100% 아이들이 다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여기 결혼하고 그 다음 때까지 있는 부모님들, 우리도 아직 부모님 도움 받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걸 다 해낼 수가 있습니까? 자, 그것처럼 이 시기에 부모님의 역할이 분명히 청년이어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모습이 요즘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안 드세요? 좀 갈등이 많은 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다 키우고 청년이 됐는데. 근데 왜 어떻게 해요? 그것 또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부모가 길러낸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길러냈고 그러면 결론은 길러내지 못할 성향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른 생각은요, 바른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고 습관으로 우리가 고착화되면 그 습관은 결국 성품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성품은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의 인생과 앞으로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자, 대전 겨자씨 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나의 제자이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들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른이에요. 이 아이들은 아직 이제 세상에서 이제 한 발을 믿었고 막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른이 된 우리가 한마디 격려하고 그리고 한번 인내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모범이 될 때 저는 이 자녀들이 그 사랑으로 평생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아주 어린 자녀들도 바른 생각을 품고 좋은 습관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우리 주의 은혜 안에서 바른 생각과 좋은 습관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지혜와 인내로 성품을 세우는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